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켓 배송이라는 말을 뺏겨가지고 이 로켓 배송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도 말이야 로켓 연구소로 막 짓고 맞아. 로켓 연구도 안 하면서 제가 신 대표님 처음 봤을 때 너무 젊으셔가지고 신 대리님이 잘못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했는데요. 얼떨결에 이제 회사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대표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누리호는 이륙 중량이 한 300톤 정도 되는 200톤 정도 되는 되게 큰 발사체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한 거의 이륙 중량이 저희는 이제 한 2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인 거죠.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작은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만큼 이제 작은 인공위성을 올려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리지의 신동윤이라고 하고요. 페리지는 이제 초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륙 중량 한 2톤 정도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한 50kg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작은 우주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항우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로켓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좀 같이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자문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좀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는 이제 소규모 액체 로켓을 지금 카이스트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시험 발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형 엔진이랑 로켓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올해 연말에는 이제 조금 더 그 높이 올라가 볼 수 있는 시험 발사체를 제작을 해서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700번 정도 발사체를 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발사체를 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뭐 사실 다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자기 분야가 제일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쉬운 분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뭐 지금까지 저희 팀에서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여기 신명보 연구원님께서도 터보 펌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터보 펌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긴 보면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좀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네. 민간에서 우리 흔히 뭐 뉴스페이스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싸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자가 뉴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주로 돈 벌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싸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할 때 시장에서 제일 뭐 잘 통하는 기술들로 먼저 만들어서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성능이 만족이 되고 하면은 그걸 계속 쓰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이제 고객한테 내놓기 전에 고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쓰지 못했던 새로운 좀 저렴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우주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저희는 이제 누리호 개발을 시작할 때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해외는 어느 정도 앞서 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고 하듯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이제 이런 절차들을 철저하게 거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발을 했었고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이 누리호 사업은 이제 국가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꾸려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누리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계에서 뭔가 민간의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걸 올려보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누리호를 개발한다는 거는 그 완성된 발사체 하나만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체에 들어가는 뭐 아까 베어링도 얘기하셨고 사실 발사체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서로 다른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할 수 있는 산업계 인프라까지 같이 구성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사체를 기존에는 만들어서 발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누리호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생겨난 기술들을 가지고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제 우리도 뭐 스페이스X의 펠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상업 서비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토대가 좀 갖춰진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선결 조건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드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어떤 정부에서 큰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계의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뉴 스페이스의 토양이 이제 싹 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항우연에서 알려주나요? 사실은 네. 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밸브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액체 엔진에서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연소기도 있고 물론 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유체가 흐를 때 흘러야 되고 흐르지 말 때 안 흐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 개폐 밸브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연에 이제 찾아가서 그런 누리호 관련 기술들을 좀 이전을 받을 수 있겠는지 저희가 좀 문의를 했었고 그때 이제 개폐 밸브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단 엔진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회사를 원래 창업을 할 계획은 없었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로켓 엔진을 뭐 잘 만들어서 연소 시험을 해보고 그게 잘 되면 이제 발사체로도 만들어서 그걸 우주에 날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라는 형태로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창업하면서 사실 회사 일하는 게 뭐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이랬는데 진짜 그 저희 회사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거의 시리즈 A 시작을 했을 때는 학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뭐 A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시리즈 B를 받으니까 학점이 B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즈 C 받기 전에 진짜 무조건 졸업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간신히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했는데 큰일이에요. 지금 이제 C를 받을 시점이 오니까 석사 학점을 C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럼 전 솔직히 페리지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변에 막 각오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장님이 월급은 잘 주나 막 이런 것들. 뭐부터 먼저 말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은 페리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초소형 발사체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아까 우리 신명보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누리호는 200톤 정도 되는 이륙 중량을 갖고 있고 위에 1.5톤의 그 위성을 태양 동기궤도에 올려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발사체 무게도 그거의 100분의 1이고 그다음에 올릴 수 있는 페이로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 무게는 한 2톤이고 한 50에서 100kg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이제 저궤도에 똑같이 투입을 시켜줄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모든 우주 발사체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켓 배송이라는 말을 뺏겨가지고 이 로켓 배송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업도 말이야 로켓 연구소로 막 짓고 맞아. 로켓 연구도 안 하면서 택배들은 이제 지면을 굴러가는 배달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로켓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그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들을 실어다 주고 그 발사 운임을 받는 거죠. 페리지에서도 실제로 대표로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인건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료비 문제인가요? 역시 실제로? 월급 주는 게 제일 힘들죠. 혹시 거기 요즘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회사 규모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한 5, 6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점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로켓 만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필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로켓에 결국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야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로켓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발사체가 날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세 제어해 줄 수 있는 전자장비들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되고 지상국도 개발해야 되고 또 이게 로켓을 쏜다고 주변 사람들이나 뭐 국가에서 그냥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법적으로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쏘고 있는 건지 이게 혹시 만약에 뭔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거 검토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나눠야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발사체이기 때문에 결론은 월급 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월급 주는 게 제일 힘들다. 월급 주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죠.
아직까지 월급 빌리신 적은 없죠? 아직 없어요. 아직 이게, 없어요? 이게 그 전국의 구직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 네. 네. 이 스타트업이 그 제일 그 망하기 쉬운 게 창업 후 3년 차거든요. 오. 근데 저희는 물론 아직 오래됐다는 게 지금 몇 좋은 년 건 차시죠? 글쎄요. 지금 한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차. 그쵸. 5년 차.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밸리가 3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넘었다라고 이제 그때 안 망했으면 안 망한 거죠. 아.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잘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 연속 불안정한 사람 진짜 많이 적어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직장은 지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훌륭합니다.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오.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예. 어떻게 답을 할까요? 스타트업들은 스톡 옵션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현금으로 그냥 나가는 급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받는 그 월급보다도 그 회사가 정말 자기가 하겠다는 비전을 이루어서 성공했을 때 성공을 좀 같이 나누고 그 밸류를 좀 같이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항우연에서 이게 하시다가 혹시 그 팀에서 못 살게 굴면 얼마든지 찾는 곳이 많다라는. 근데 그 항우연에 계신 연구원분들은 뭐 급여도 급여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위 선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린 국위 선양 안 한다. 저희도 하는데 아니 오늘 공교롭게도 이 패널 분들이 산학연이 다 한 분씩 와 있거든요. 그렇네요. 여기 또 미래 그 우주공학도도 네, 얼른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부터 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네요.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스타트업 합니다. 전 원래 MZ 세대라고 하나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직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처음 내딛는 발자국을 새긴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 아까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월급 얼마인지 내 졸업할 때까지 제발 남아 있어 달라.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방송이기 거거든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X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로 나중에 정치력보다 끝나고 많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페리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있죠? 우선은 아직은 그 돈을 못 벌고 있고요. 그러면 다 투자로만 지금 그렇죠. 회사를 5년째. 와, 그렇죠. 엄청나네요. 아직까지 이제 우주 분야에서 뭔가 발사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로켓을 만들고서 그걸 발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 로켓을 잘 제작을 하기 위한 많은 그 펀딩을 잘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로켓을 저희가 투자금만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인공위성 제작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도 좀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로켓을 진짜 학교 나와서 진짜 잘 만들고 싶은데 진짜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라 그러면 스타트업이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도 많이 드리고요. 스톡 옵션도 많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지원하시고 로켓을 위한 꿈을 같이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